생일이라고 네가 지금 밥 먹을 때야? 일 빨리 안 하면 쫓겨나는 거야. 알겠어? 한 고급 베이커리 주방 한 구석, 젊은 며느리가 서서 밥에 김을 싸먹다가 말고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빨리 일 다 끝내고 이 냄새나는 케이크나 하나 가져가. 어제 팔다가 남아 폐기 처리하게 된 케이크는 소진의 몫이었죠. 베이커리의 사장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난한 집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불쌍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귀한 내 딸한테. 피가 거꾸로 솟았죠.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을 지옥으로 보내기로. 이후 어머니는 딸을 괴롭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베이커리 라비앙의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소진이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양팔에 안고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죠. 소진은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제 12포대 남았네. 소진이 이마에 맺힌 땀을 작업복 소매로 훔치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아직 옮겨야 할 밀가루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소진아, 뭐하냐? 반죽기계 언제 돌릴 거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진이 화들짝 놀라며 다시 포대를 집어들었죠. 지금 바로 갑니다, 어머니. 소진이 포대를 안은 채 종종 걸음으로 주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소진을 노려보고 있었죠. 박 여사는 머리에 롤을 말고 실크 잠옷 위에 명품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굼떠?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소진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밀가루가 평소보다 많이 와서. 핑계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집에서 밥을 축내니.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소진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소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얼굴을 찬찬히 살폈죠.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손님들이 보면 우리 가게에서 밥도 안 주는 줄 알겠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없어? 먹을 게 넘쳐나는데 입맛이 없다고?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진이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반죽기계의 스위치를 눌렀죠.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밀가루 포대를 뜯어 기계 안에 쏟아부으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제과제빵학과 수석 졸업, 촉망받는 제빵사의 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 진호를 만나고 나서였죠. 소진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결혼하자. 진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직후였죠. 소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보상금을 혼수로 가져왔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걱정하면서도 축복해 주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셔. 걱정하지 마. 소진은 매번 엄마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희가 걱정할까봐, 엄마에게 짐이 될까봐. 사실 정희는 작은 빌라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죠. 소진은 엄마가 생활비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빵 반죽 다 됐으면 매장 바닥 닦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소진이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매장으로 뛰어갔죠. 매장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은은한 조명. 라비앙은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이커리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소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손걸레질을 하는 소진의 등이 굽어 있었죠. 엄마, 쟤 또 저러고 있어요. 2층에서 내려온 소진의 남편 진호가 하품을 하며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잠옷바람에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였죠. 너는 허리 아프니까 쉬어. 소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박 여사가 진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엄마. 오늘 차 좀 빌려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 열쇠 거실에 있다. 조심해서 다녀와. 진호가 기지개를 켜며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소진이 바닥을 닦다 말고 진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진호는 허리가 아프다며 매장 일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제차를 끌고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뭘 봐. 얼른 닦지 못해. 박 여사가 소진의 등짝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소진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일을 똑바로 해야지. 네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니? 소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죠. 오후가 되자 매장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진열대 빵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포장을 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죠. 박 여사는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한 손님이 크루아상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호호, 우리 가게 비밀 레시피죠. 3대째 내려오는 거예요. 박 여사가 손을 흔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소진이 진열대를 정리하다 손을 멈췄죠. 그 레시피는 소진이 밤을 새워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언제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했죠. 오늘 일 끝나고 새 메뉴 좀 개발해. 요즘 매출이 좀 떨어졌잖아. 박 여사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소진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제 생일이라. 생일? 생일이 밥 먹여주냐? 일이나 해. 소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손을 저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소진이 입술을 깨물며 주방으로 향했죠. 저녁이 되어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소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매장 뒤편의 비좁은 세탁실로 들어갔죠. 세탁실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소진은 그곳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삼켰죠. 후, 소진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소진의 얼굴은 수척했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탁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진아. 정희가 한 손에 냄비를 들고 서 있었죠. 정희의 눈이 딸의 초라한 모습을 훑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소진이 당황하며 빈 그릇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왔지.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밥은 먹은 거야? 정희가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의 손은 밀가루와 물에 절어 푸석푸석했죠. 정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응. 밥 먹었어.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소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말랐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정희가 소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 걱정 마. 소진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때
세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여기서 뭐해? 손님 왔는데. 박 여사가 들어오다 정희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랐죠. 네, 소진이 생일이라 미역국 좀. 아이고, 미역국이요? 저희가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호호. 박 여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좁아졌죠. 세탁실 구석에 놓인 찬밥 그릇이 정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소진이 황급히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목을 잡았죠. 소진아, 이게 뭐니? 아, 이건 그냥. 소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죠. 사돈어른, 며느리가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입맛이 없다고. 정희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그래요? 제 눈에는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이, 무슨 말씀을. 우리 소진이 여기서 공주 대접 받아요. 그죠, 소진아? 박 여사가 소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정말 잘해주셔. 걱정 마. 정희가 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진의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죠.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의 증거였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바쁘니까 이만. 박 여사가 정희를 세탁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소진아, 엄마 간다. 정희가 미역국 냄비를 소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희가 매장을 나서려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진아, 생일이라고 유세 떨지 말고 어제 팔다 남은 곰팡이 핀 케이크나 먹어. 그리고 얼른 반죽실로 들어가.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박 여사는 정희가 아직 매장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소진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소진의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주먹이 떨렸죠. 정희는 이를 악물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희가 골목에 서서 베이커리의 화려한 간판을 올려다봤죠.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진아. 정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김비서의 이름이 떠올랐죠. 김비서 나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비앙이라는 베이커리 알지? 이 건물 당장 사. 네. 이 건물이요? 5층짜리 상가 건물 말씀이십니까? 그래.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내일까지 계약 끝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그리고 하나 더. 탐정 한 명 구해줘. 이 베이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칠 거야. 정희가 베이커리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라비앙의 불빛이 정희의 등 뒤에서 점점 작아졌죠. 그 시각 소진은 반죽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손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죠. 눈물이 반죽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소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거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임대차 계약 갱신이 다음 달인데 건물주 영감탱이한테 잘 보여야겠어. 박 여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임대료 동결해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장사 못한다고 엄살 좀 피우고.
박 여사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죠. 박 여사는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희가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의 낡은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중얼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새 건물주가 방문하는 날이었죠. 박 여사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어때? 박 여사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뭐, 괜찮아 보여. 진우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이 녀석이 엄마가 오늘 건물주 만나러 가는데 그게 대답이야? 알았어, 알았어. 예쁘다, 예뻐. 진호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혀를 차며 현관으로 향했죠. 소진아, 매장 청소 다 했어? 박 여사가 계단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소진의 지친 목소리가 울려왔죠. 소진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매장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티가 안 나네. 건물주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닦아. 박 여사가 계단을 내려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진이 대답 없이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죠.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가 매장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어서 오십시오. 저희 라비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 여사가 허리를 구부리며 인사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 어른?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희가 맞춤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섰죠. 정희의 뒤로 김비서와 건물관리 소장이 따라 내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돈. 정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돈 어른이 왜 여기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몰랐어요? 내가 이 건물새 주인이에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하며 박 여사를 지나쳤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건물주가 사돈 어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정희의 뒤를 쫓아가며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제 계약 끝냈어요. 정희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정희 옆에 섰죠. 회장님, 1층 매장 점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 주방부터 보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다급히 앞을 막아섰죠. 사돈 어른, 주방은 좀 지저분해서. 비켜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하며 박 여사를 지나쳤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자 소진이 반죽을 치대다 고개를 들었죠. 엄마. 소진이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소진아, 잠깐만 비켜줄래? 엄마가 주방 좀 볼게. 정희가 부드럽게 말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희의 눈이 좁은 주방 구석구석을 훑었죠. 환기구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창문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김비서, 이거 다 찍어. 정희가 손가락으로 문제 있는 곳들을 가리켰습니다. 김비서가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사돈 어른,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새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건물주가 시설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정희가 박 여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벌름거렸죠. 정희가 주방 옆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소진이 찬밥을 먹던 세탁실이었죠. 정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밥을 먹었네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박 여사가 말을 더듬었죠. 내 딸이 이런 데서 밥을 먹었어요? 정희가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사돈어른,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사셨어요? 사돈어른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가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여기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라비앙의 임대료 연체 기록이에요. 석 달째 밀렸더군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건 잠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요? 매장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 정희가 진열대의 빵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박 여사가 정희 앞에 바짝 다가섰죠. 정희가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 나 한정희예요. 이 동네 건물 10채 가지고 있어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채요? 그래요. 사돈이 내 딸을 이렇게 굴린다는 거 어제 다 봤어요. 정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 여사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당장 매장 비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매장 위생 상태 엉망이에요. 불법으로 가공품 쓴 것도 알아요. 이거 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희가 김 비서에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박 여사 앞에 들이댔죠. 이건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소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건물주라니.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소진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요, 지금 말해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나한테 왜 숨겼어요? 소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아, 엄마가 왜 숨겼는지 알아? 내가 남의 도움 없이 강하게 자라길 바랐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됐고,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걸 지켜본 거예요? 소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아니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맨날 잘 지낸다고 해서 어제서야 알았어. 정희가 소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소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희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흘린 눈물을 저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야. 정희가 소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죠.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내 딸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부려먹고 찬밥에 물 말아 먹이고 생일날 곰팡이 핀 케이크 먹으라고 한 게 잘못 아니에요? 정희가 박 여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말문이 막혔죠. 그때 2층에서 진호가 내려왔습니다. 진호는 반쯤 잠든 얼굴로 하품을 하다가 정희를 보고 굳어졌죠. 장모님? 진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사위.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왜 여기? 진호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박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죠. 장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래. 우리 쫓아낼 속셈이야. 네, 건물 주인이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죠. 장모가 건물 10채를 가진 부자라니. 진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그동안 제가 소진이한테 잘못한 거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죠. 뭐라고? 소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진짜야. 진호가 소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진이 손을 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까지 허리 아프다고 누워서 나 일하는 거 구경만 하더니. 그건 진짜 아팠어. 근데 이제 나았어. 진호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정희가 진호를 차갑게 바라봤죠. 김비서, 이것도 보여줘. 김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호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죠. 내가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내 도박빚 독촉장. 5천만 원이나 되더라. 정희가 서류를 진호 앞에 던졌습니다. 그건 진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것도 있어. 내가 다른 여자랑 찍힌 블랙박스 영상. 정희가 태블릿 화면을 진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호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죠. 소진아, 이건 오해야. 정말이야. 진호가 다급하게 소진을 쳐다봤습니다. 소진이 고개를 돌렸죠. 소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엄마가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명 불러놨어. 이제 내가 결정하면 돼. 엄마. 소진이 정희를 올려다봤죠. 내가 흘린 눈물, 엄마가 다 받아낼 거야.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죠. 정희가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어요. 진작 내 딸한테 잘했어야지. 정희가 차갑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김비서, 국세청에 이 베이커리 탈세 정황 신고해. 모든 자산 동결시킬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정희의 팔을 잡았죠.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내 딸 죽을 만큼 고생시켜 놓고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죠. 박 여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이죠? 제보할 게 있어요. 박 여사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죠. 재벌 엄마 뒤에 업고 시댁을 핍박하는 악한 며느리 이야기예요. 어때요? 관심 있으시죠? 박 여사가 방송국 관계자와 통화를 마치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소진의 이야기가 방영될 예정이었죠. 박 여사는 소진을 악독한 며느리로 만들 제보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박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죠. 다음 날 저녁 박 여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호도 옆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엄마, 진짜 방송 나와? 진호가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소진이 망신당하는 거 보자고. 박 여사가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렸죠. 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죠. 그런데 예고되었던 제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나와? 박 여사가 초조하게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방송국 담당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제보한 건 어떻게 됐어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죄송한데 그거는 방송 못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뭐라고요?
왜요? 위에서 광고 전면 철회 통보가 왔어요. 이건 건드리면 방송국이 망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박 여사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년이 손을 썼구나.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음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컨설턴트 도준입니다.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도준은 해외에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유명 제빵사였죠. 오늘은 우리 동네 베이커리들의 빵 품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준이 화면 속에서 여러 베이커리의 빵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커졌죠. 라비앙의 빵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빵은 라비앙이라는 베이커리 제품인데요. 도준이 빵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속이 거칠고 향이 없습니다. 이건 직접 만든 반죽이 아니라 냉동 생지를 쓴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베이커리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장에서 만든 냉동 반죽을 사다가 굽기만 한 겁니다. 도준이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라비앙이 냉동 생지 업체에서 대량으로 반죽을 구매한 영수증이었죠. 엄마, 이거 큰일 났는데. 진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닥쳐. 박 여사가 이를 갈며 화면을 노려봤죠. 도준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메뉴가 해외 유명 레시피를 그대로 베꼈다는 겁니다. 도준이 2개의 레시피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라비앙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유명 제빵사의 것이었죠.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이에요. 남의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팔고 있는 거죠. 박 여사가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다음 날 아침 라비앙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매장 문을 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사장님, 냉동 생지 사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레시피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매장 안으로 도망쳤죠. 나가요, 다들 나가. 박 여사가 고함을 지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어젯밤 방송에 나왔던 도준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박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죠. 박 사장님 맞으시죠? 도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방송에서. 네, 맞아요. 저 도준이에요. 도준이 명함을 내밀었죠. 박 여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도준을 노려봤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얼마면 돼?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죠. 돈이요? 도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방송에서 한 말 취소해. 내가 돈 줄게. 박 여사가 지갑을 꺼내 들었죠. 도준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대화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에요. 뭐라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이거든요. 지금 3만 명이 보고 있어요. 도준이 휴대폰 화면을 박 여사에게 보여줬죠. 실시간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준이 재빨리 피했죠. 사장님, 뇌물 제한까지 하시면 더 곤란해지실 텐데요.
도준이 매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털썩 주저앉았죠. 한편 정희의 사무실에서 도준과 소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두 사람 사이에서 미소를 지었죠. 소진아, 도준이는 엄마가 옛날에 장학금 지원해준 학생이야. 지금은 세계적인 제빵사가 됐지. 정희가 도준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진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도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소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이가 내 빵 먹어보고 깜짝 놀랐대.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제 빵을요? 소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라비앙에서 몰래 사 먹어봤어요. 냉동 생지로 만든 빵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직접 반죽한 빵이 따로 있던데 그게 소진 씨가 만든 거죠? 도준이 물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새벽에 따로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 몰래. 소진이 고개를 숙였죠. 역시 그 빵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런 재능을 썩히고 있었다니. 도준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정희가 소진의 어깨를 감쌌죠. 소진아, 도준이가 내 새 브랜드 만드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빵 만들어. 제 브랜드요? 소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개발한 레시피 있잖아. 그거 다 내 거야. 시어머니가 가로챈 거 다 되찾아올 거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죠. 소진이 정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진의 어깨가 들썩였죠. 그날 오후 진호가 정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꽃다발을 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나타났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진이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가 차갑게 진호를 내려다봤죠. 일어나. 장모님, 제발이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도박도 끊었어요. 진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끊었다고? 어젯밤에도 도박장 갔던데. 정희가 태블릿을 진호 앞에 들이밀었죠. 화면에는 진호가 도박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진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도박빚이 이제 7천만 원이야. 어제 2천만 원 더 졌더라. 정희가 서류를 진호 앞에 던졌죠. 장모님, 제발이요. 그 빚만 갚아주시면 정말 다시는. 됐어. 나가. 정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호가 정희의 다리를 붙잡았죠. 김비서, 이 사람 내보내.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비서가 들어와 진호의 팔을 잡았죠. 진호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진호가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진호를 건물 밖으로 밀어냈죠. 진호가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고 봐라, 진짜. 진호가 이를 갈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어두운 방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탈세 조사 통보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이 끝까지. 박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죠. 엄마, 나 오늘 장모님한테 쫓겨났어. 진호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뭐? 그래서 돈은?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죠. 못 받았어. 장모님이 내 도박빚도 다 알고 있더라.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가 진호의 뺨을 후려쳤죠.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엄마 아파. 진호가 뺨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여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내다봤죠. 라비앙의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방법이 있어. 박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엄마, 무슨 방법? 진호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죠. 박 여사가 소진의 아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현한테 남은 건 저 애밖에 없어. 저 애가 있으면. 박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진이 짐을 싸며 아이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마련해준 새 거처로 이사가는 날이었죠. 소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이제 우리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소진이 새 살배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 집? 할머니는? 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할머니는 나중에 보자. 소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죠. 어디 가려고?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나가기로 했어요. 아시잖아요. 소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가? 누가 허락했어? 박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도 냈고요. 소진이 아이를 뒤로 감싸며 말했죠. 이혼? 내가 허락 안 했어.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호 씨랑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진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죠. 박 여사가 갑자기 소진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소진이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박 여사가 밀쳐냈죠. 넌 가도 돼. 근데 은호는 안 돼. 박 여사가 아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은호는 우리 집 손자야.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박 여사가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호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은호가 소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은호야. 소진이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박 여사가 몸으로 막아섰죠. 이 집에서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 은호는 내가 키울 거야.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은호는 제 아들이에요. 소진이 소리쳤죠. 너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애를 키워. 내 친정엄마 돈으로 살 거잖아.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죠. 엄마, 무슨 일이야? 진호가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인연이 은호 데리고 나가겠대. 막아. 박 여사가 진호에게 소리쳤죠. 진호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진아, 은호는 두고 가. 진호가 담담하게 말했죠. 뭐라고? 진호 씨도 그러는 거야?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내가 맘대로 못해. 진호가 팔짱을 꼈죠. 소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은호 여권 줘. 같이 나갈게. 소진이 손을 내밀었죠. 박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권? 내가 왜 줘? 어머니, 은호 여권은 내가 보관하고 있어. 은호가 이 집에 있는 한 안 줄 거야. 박 여사가 품 안에서 여권을 꺼내 흔들어 보였죠. 소진이 여권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피하며 여권을 등 뒤로 감췄죠. 네 엄마한테 가서 울어. 그년이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볼게. 박 여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소진이 이를 악물었죠. 두고 봐요, 어머니. 반드시 은호 데리고 나갈 거예요. 소진이 빈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은호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엄마, 엄마. 소진이 복도에서 멈춰서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소진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정희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소진 씨가 아이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 여사가 아이와 여권을 숨겼답니다.
정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죠. 그래.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네. 정희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김 비서가 물었죠. 박 여사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통보서야. 이 채권 내가 사.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같은 시각 준서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가처분 신청서였죠. 판사님,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명백합니다. 어머니에게 임시보호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준서가 재판부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준서가 정의의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소진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영상, 찬밥을 먹는 사진, 박 여사의 폭언 녹취록이었죠.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아이의 임시보호권은 어머니 이소진 씨에게 부여합니다. 준서가 법원을 나서며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승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했어요, 준서 씨. 다음 날 아침 경찰과 함께 준서 변호사가 박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고 경찰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준서가 서류를 내밀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가 서류를 뺏어 들었습니다. 아동 학대 정황이 인정되어 임시보호권이 어머니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준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학대? 내가 언제 학대를 했어?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고함을 질렀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죠. 안 줘. 절대 안 줘. 박 여사가 은호의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고했죠. 진호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줘. 어차피 법원에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 진호가 귀찮다는 듯 말했죠.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박 여사가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경찰이 은호의 방문을 열었죠. 은호가 침대 위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어. 소진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소진의 품으로 달려들었죠. 소진이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소진이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소진을 향해 달려들었죠. 이년아, 은호나. 경찰이 박 여사를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이 소리쳤죠. 소진이 은호를 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희가 마련한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진아, 어서 타. 정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진이 아이와 함께 차에 올랐죠. 차가 출발하자 소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에서 주먹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죠.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가 소진의 손을 잡았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소진이 정희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교회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죠. 숲에 둘러싸인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쉬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정희가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진이 정희를 꼭 껴안았죠. 그날 저녁 소진은 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죠. 도준의 손에는 신선한 재료가 가득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진 씨, 저녁 드셨어요? 도준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소진이 고개를 저었죠. 제가 빵 재료 가져왔어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도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의 눈이 반짝였죠. 빵이요? 네, 소진 씨 레시피로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 도준이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진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좋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가 펜션 안을 가득 채웠죠. 소진 씨, 이 반죽 정말 대단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게 달라요. 도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건데. 소진이 쑥스럽게 대답했죠. 그 느낌이 재능인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죠. 한편 박 여사의 집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에 꽃병을 집어던졌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박 여사가 진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탓? 엄마가 무리하게 애를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진호가 받아쳤죠. 뭐라고? 이 배신자 같은 놈. 박 여사가 진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호가 박 여사를 밀쳤죠. 박 여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이 불효자식. 박 여사가 이를 갈았죠. 진호가 외투를 집어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간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진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죠. 박 여사가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좋아, 다 잃을 거면 저것들도 같이 망하게 해주지.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사채업자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할 일이 있어. 돈은 넉넉히 줄게. 박 여사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가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 박 여사가 사채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뭘 꾸미려는 건지 계속 지켜봐. 정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정희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그물은 다 쳐놨으니까. 소진의 숲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소진이 매장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죠. 소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소진 씨, 준비 다 됐어요? 도준이 매장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요. 소진이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정희가 소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오늘 화려한 개업식 대신 기부 행사로 하면 어떨까? 어려운 이웃들한테 빵 나눠주는 거야. 기부 행사요? 소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래.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잖아. 이제 내가 그 손이 되는 거야.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죠.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해요. 오전 10시 소진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정희가 준비한 기부 행사 소식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빵 냄새 진짜 좋다. 줄을 선 할머니 한 분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래요. 맛이 예술이라던데.
옆에 선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죠. 소진이 직접 빵을 집어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소진이 할머니에게 빵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아이고, 고마워. 젊은 사장님이 마음씨도 곱구나. 할머니가 소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점심때가 되자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유명 미식가들과 방송 관계자들도 몰려들었죠.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미식가 한 명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최고예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죠? 옆에 있던 푸드 유튜버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죠. 도준이 소진 옆에서 빵을 포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진 씨, 대박 났어요. 도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죠. 아직 모르죠. 하루칠 수도 있어요. 소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도준이 소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소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 매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 틈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있었죠. 정이었습니다. 어머, 저분 누구세요? 우리 줄에 끼어드시면 안 되는데. 앞에 선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줄 섰어요. 기다릴게요. 정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죠. 소진이 매장 밖을 내다보다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소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죠. 어머, 사장님 어머니세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님이에요. 줄 서서 사 먹을 거예요. 정희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소진이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냥 들어와요. 소진이 정희의 팔을 잡았죠. 안 돼. 엄마도 줄 서서 내 딸이 만든 빵 사 먹을 거야. 다른 손님들이랑 똑같이. 정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가서 일해. 손님들 기다리잖아. 정희가 소진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소진이 매장 안으로 돌아갔죠. 1시간 뒤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소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정희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진이 크루아상을 집어 봉투에 담았죠. 소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손님. 소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손님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세요. 저희도 울잖아요. 뒤에 선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저녁 무렵 준비한 빵이 모두 팔렸습니다. 소진이 지친 몸을 끌고 의자에 앉았죠. 소진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도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준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소진이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죠. 아니에요. 다 소진 씨 실력이에요. 도준이 소진 옆에 앉았습니다. 도준 씨, 정말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줘서. 소진이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야말로요. 소진 씨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도준이 소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소진이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텅 빈 라비앙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진의 숲개업 기사가 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대박 행진, 천재 제빵사 이소진의 화려한 귀환. 박 여사가 기사 제목을 읽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잖아. 내가 키워줬잖아. 박 여사가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죠. 그때 매장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이시죠? 밀린 월급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죠. 뭐, 월급?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희 라비앙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에요. 석 달째 월급이 안 나왔거든요.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죠. 나한테 돈이 어딨어. 다 압류됐다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네요.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죠. 박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가 소진의 숲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소진아, 나야, 진호야. 진호가 매장 유리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소진이 매장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죠. 진호 씨, 여기서 뭐해요? 소진이 문을 열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소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진호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죠. 됐어요. 이혼 서류 나왔잖아요. 소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거 철회하면 되잖아. 은호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 진호가 소진의 팔을 잡았죠. 손 치워요. 소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소진아, 왜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때 매장 안에서 도준이 나왔습니다. 소진 씨, 무슨 일이에요? 도준이 소진 옆에 서며 물었죠. 너 누구야? 왜 내 마누라한테 반말이야? 진호가 도준을 노려봤습니다. 전 남편 아니에요? 이미 이혼했으면서. 도준이 차분하게 말했죠. 진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자식이. 진호가 주먹을 휘둘렀죠. 도준이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의가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이었죠. 손님, 나가주시겠습니까? 보안 요원이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 손 놔. 진호가 버둥거렸죠.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죠. 소진아,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소진이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아요, 소진 씨? 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준 씨 덕분에요. 소진이 힘없이 웃었죠. 며칠 뒤 소진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소진 씨, 성공 비결이 뭐예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정직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요. 소진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의 사랑이요? 진행자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준 건 엄마였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소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방청석에서 정희가 눈물을 훔쳤죠. 방송이 끝나고 정희가 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진아, 잘했어. 정희가 딸을 꼭 껴안았죠.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소진이 정희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 여사는 허름한 단칸방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친 곳이었죠. 박 여사가 소진의 방송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잘 됐다고 방송까지 나와? 박 여사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죠.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일 아직 할 수 있지? 돈은 나중에 줄게. 소진이 애말이야, 은호. 박 여사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애만 있으면 다 끝낼 수 있어. 알았지? 박 여사가 전화를 끊고 음침하게 웃었죠. 소진의 숲 2호점 개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진이 새 매장의 인테리어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소진입니다. 소진이 전화를 받았죠. 사장님, 신제품 런칭 행사 장소 세팅 다 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소진이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1시였습니다. 은호는 유치원에서 5시에 데려오면 되니까. 소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진호가 차에서 내렸죠. 진호의 뒤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진호가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강은호 아버지입니다. 진호가 접수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은호 아버지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오늘 은호 일찍 데려가려고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진호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한테 연락은 가셨나요? 선생님이 물었죠. 아, 제가 대신 왔어요. 어머니가 바쁘셔서. 진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은호가 선생님 손을 잡고 나왔죠. 아빠. 은호가 진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아빠랑 가자. 진호가 은호를 번쩍 안아 올렸죠. 어디가? 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재밌는 데 가는 거야. 가자. 진호가 서둘러 유치원을 빠져나갔죠. 차가 출발하자 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는 나중에 와. 걱정 마. 진호가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죠. 오후 5시 소진이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런칭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은호 데리러 왔어요. 소진이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은호는 아까 아버지가 데려갔는데요. 네.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낮에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가족 행사가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혼했어요. 아버지가 데려갈 수 없어요. 소진이 소리쳤죠. 선생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소진이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죠. 소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호야. 소진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죠. 소진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진호가 은호를 데려갔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뭐라고? 진호가?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데려갔대요. 연락도 안 받아요. 소진이 울먹이며 말했죠. 진정해. 엄마가 알아볼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김비서에게 연락했죠. 김비서, 진호 위치 추적해. 은호를 데려갔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어른 나야. 박 여사의 목소리였죠.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 은호 어딨어? 은호? 잘 있어. 걱정 마.
박 여사가 느긋하게 말했죠. 당장 은호 돌려보내. 정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 교활함이 묻어났죠. 뭘 원해? 간단해. 사돈어른 강남 빌딩 세 채 내 이름으로 넘겨. 그러면 은호 돌려줄게.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쳤어? 건물 세 채가 얼마인데. 미쳤냐고? 내가 미치게 만든 게 누군데. 사돈어른 아니야? 박 여사가 비웃었죠. 은호한테 손끝이라도 대면 죽여버릴 거야.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은 안 통해. 내일 자정까지 결정해. 안 그러면 은호 못 볼 수도 있어. 박 여사가 전화를 끊었죠. 정희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소진이 런칭 행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진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죠. 소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소진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사장님, 직원들이 소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진이 의식을 잃었죠. 구급차가 도착해 소진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정희에게 설명했죠.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수술실로 들어갔죠. 정희가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진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왔죠. 회장님, 진호 위치 파악했습니다. 시골 폐가에 있습니다. 거기 박 여사도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박 여사와 사채업자 2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죠. 정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 내가 직접 갈 거야. 회장님, 위험합니다. 김 비서가 만류했죠. 내 손주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 비서가 정희를 따라 나섰죠. 정희가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습니다. 잠깐. 그 사채업자들, 내가 매수할 수 있어? 정희가 김 비서를 돌아보며 물었죠.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니까요.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약속한 금액의 10배를 현금으로 줄 테니 내 편에 서라고 해. 지금 당장. 정희가 명령했죠.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시골 폐가에서 박 여사가 은호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죠. 엄마 보고 싶어? 은호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닥쳐. 박 여사가 소리쳤죠. 진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괴잖아, 이거. 진호가 말했죠. 유괴? 손자 데려온 게 무슨 유괴야?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근데 경찰 오면 어떡해? 진호가 다리를 떨며 물었죠. 경찰 안 와. 사돈 어른이 건물 넘기면 끝이야. 박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진호 씨죠? 장모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였죠. 장모님이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위치 알고 있습니다. 협조하시면 도박 빚 전액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죠.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요? 네,
장모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죠. 진호가 박 여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전화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었죠.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비자금 숨겨놓은 데 알죠? 그 위치 알려주세요. 김 비서가 말했죠. 진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방 옷장 밑에 금고 있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전화를 끊었죠. 진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땀을 훔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가 폐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와 매수한 사채업자들이 함께였죠. 은호가 저 안에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죠. 정희가 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박 여사가 화들짝 놀랐죠. 사돈어른, 어떻게 여길? 박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은호 어딨어? 정희가 차갑게 물었죠. 건물 가져왔어? 서류 가져왔냐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서류? 없어.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죠. 뭐, 그럼 은호 못 줘. 박 여사가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호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은호가 정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가 한 걸음 다가섰죠. 박 여사, 마지막으로 말할게. 은호나.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 안 나. 박 여사가 은호를 끌고 뒷문 쪽으로 달아났죠. 정희가 뒤를 쫓았습니다. 폐가 뒤편은 절벽이었죠. 박 여사가 절벽 끝에 서서 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이 애랑 같이 뛰어내릴 거야. 박 여사가 미친 듯이 소리쳤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 제정신이야? 그건 내 손자잖아. 손자? 이 애는 이제 내 마지막 패야. 이것마저 뺏기면 난 끝이라고. 박 여사의 눈에 광기가 어렸죠. 정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여사, 부탁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게. 건물도 줄게. 제발 내 손주만은 살려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평생 남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정희였습니다. 박 여사가 정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죠. 호호, 그 잘난 사돈 어른이 무릎을 꿇네. 이 맛에 사는 거야. 박 여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정희가 고개를 숙였죠. 박 여사가 은호를 절벽 쪽으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말 듣지. 그 순간 박 여사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희가 매수한 사채업자였죠. 사채업자가 박 여사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뭐야? 나. 박 여사가 발버둥 쳤죠. 은호가 박 여사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희가 달려가 은호를 품에 안았죠. 은호야. 정희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은호가 정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희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진호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진호가 비명을 질렀죠.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 진호와 박 여사를 체포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 여사가 발악했습니다. 경찰이 박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죠.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끌려가며 정의를 노려봤죠.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가 은호를 안고 차에 올랐죠.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
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보러 가자. 엄마가 많이 아파.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도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술 끝났습니다. 성공적이래요. 도준이 말했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하느님. 정희가 중얼거렸죠. 은호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소진이 침대에서 눈을 떴죠.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소진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은호야. 소진이 팔을 뻗었죠. 은호가 소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은호가 울먹였죠.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소진이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희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준이 정희 옆에 섰죠. 이제 다 끝난 거죠? 도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이야. 저것들 완전히 끝장내야 끝나는 거야. 정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죠.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호가 정희의 품에 안긴 채 병원 안으로 들어왔죠. 의료진이 은호를 검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은호를 살피며 물었죠. 외상은 없어요. 많이 놀랐을 뿐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밀 검사 한번 하고 경과 지켜보겠습니다. 의사가 은호를 데리고 검사실로 들어갔죠. 정희가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은호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희가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죠. 잠시 후 검사를 마친 은호가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은호가 정희의 손을 잡아 끌었죠. 그래, 엄마 보러 가자. 정희가 은호의 손을 잡고 소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죠. 소진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호야. 소진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호가 소진의 품으로 달려들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 은호가 소진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많이 무서웠지? 소진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응, 근데 할머니가 와서 다 괜찮아졌어.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이 정희를 바라봤죠. 엄마, 고마워요.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아니었으면 은호가 어떻게 됐을지. 소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박 여사랑 진호 둘 다 잡혀갔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죠. 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잡혀갔어요? 응. 아동 유괴의 살인 미수까지. 이번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끝나. 내가 확실히 끝낼 거야. 정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박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수갑을 찬 채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죠. 박 여사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정숙, 아동 유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죠. 억울해요. 저는 손자를 데려온 것뿐이에요. 박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경찰이 박 여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박 여사가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죠.
정희가 방청석에서 박 여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끝이야. 이번엔 진짜 끝이야.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진호도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진호가 다른 수감자와 시비가 붙었죠. 야, 너 왜 자꾸 내 자리에 앉아? 진호가 옆에 앉은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이 자식이. 남자가 진호의 멱살을 잡았죠. 이 손 나. 진호가 버둥거렸습니다. 교도관이 뛰어와 둘을 떼어놓았죠. 강진호, 또 싸움이야? 가중처벌 받을 줄 알아. 교도관이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저 자식이 먼저. 변명 필요 없어. 독방 가. 교도관이 진호를 끌고 갔죠. 진호가 끌려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정희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의 비자금 금고 압수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죠. 뭐가 나왔어? 정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탈세 자료, 불법 고리대금 기록, 사기 계약서까지. 혐의가 산더미입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죠.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이거 전부 검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 거야. 소진이 태어난 날 소진의 숲 본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준이 매장을 꽃으로 장식해 두었죠. 소진 씨, 퇴원 축하해요. 도준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준 씨, 이게 뭐예요? 소진이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죠. 소진 씨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작은 선물이에요. 도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은호가 소진의 다리를 잡아당겼죠. 엄마, 나도 선물 있어. 은호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진이 쪽지를 펼쳐봤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 엄마. 이제 다 괜찮잖아. 은호가 소진의 볼을 쓰다듬었죠. 소진이 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괜찮아. 정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며칠 후 소진이 매장 안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이 직접 도면을 그리며 도준에게 보여줬죠. 여기에 작은 미끄럼틀 놓고 저쪽에는 그림 그리는 공간 만들 거예요. 소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은호 같은 아이들이 엄마 기다리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소진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준이 소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소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은호가 도준의 손을 잡아 끌었죠. 삼촌, 나랑 빵 만들자. 은호가 앞치마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만들자. 뭐 만들까? 도준이 은호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죠. 별 모양 빵? 엄마가 좋아해. 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도준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소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 변호사가 소진을 찾아왔습니다. 소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준서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무슨 소식이에요? 소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판결 최종 확정됐어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소진 씨에게 있고 진호 씨 접근 금지 명령도 법원에서 승인했어요. 준서가 설명했죠.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진호 씨는 앞으로 소진 씨와 은호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죠. 고마워요, 준서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진 씨가 잘 버텨준 거죠.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국세청에 제출한 박 여사의 탈세 자료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박 여사의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었죠. 회장님, 박 여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단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잘 됐네. 그 돈으로 세금 내고 피해자들 배상하면 되겠지.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죠. 변호사 비용도 못 낼 처지래요. 김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소진의 숲 2호점과 3호점이 연달아 문을 열었습니다. 소진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빵을 개발했죠. 2호점은 강원도 감자로 만든 빵, 3호점은 제주 감귤빵이에요. 소진이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죠. 아니요. 각 지역마다 다른 맛을 내고 싶어요. 획일화된 빵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소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정희가 김 비서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선재단 설립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죠. 어떤 재단으로 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회장님께서 원하신 대로요. 김 비서가 대답했죠. 정희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죠. 교도소 안에서 박 여사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은 세제에 절어 거칠어져 있었죠. 야, 빨래 제대로 해. 구석에 때 남았잖아. 선임 제소자가 박 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뭐야, 밖에서 사장님이었다며?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야. 선임 제소자가 비웃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빨래를 계속했죠. 소진이 그년 두고 봐. 박 여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진호가 출소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소진의 집 근처에도 갈 수 없었죠. 진호가 소진의 숲 매장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저기 뭐 하는 사람이야? 지나가던 행인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맨날 와서 저러고 있어. 이상해. 다른 행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진호 앞에 멈춰섰죠. 강진호 씨 맞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지나가던 거라고요. 진호가 발버둥 쳤죠. 100m 이내 접근 금지예요. 여기가 딱 50m입니다. 경찰이 진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진호가 경찰차 안에서 고개를 떨궜죠. 젠장.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 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은호가 팔을 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네. 진짜 좋다. 소진이 환하게 웃었죠. 엄마,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놀러 오자. 은호가 소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매일 오자. 소진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정희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도준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소진 씨 많이 좋아졌죠? 도준이 말했죠. 그래. 이제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진 씨랑 은호 잘 지킬게요.
도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희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믿을게. 정희가 도준의 어깨를 토닥였죠. 은호가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꽃 꺾어왔어. 은호가 민들레꽃을 내밀었죠. 우리 손주 예쁜 거 가져왔네. 정희가 꽃을 받으며 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진이 다가와 정희 옆에 앉았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진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야. 정희가 소진의 손을 어루만졌죠. 햇살이 네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진의 숲 본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매장 안에서 소진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약 손님 50명이에요. 포장 실수 없게 해주세요. 소진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죠. 네, 대표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소진의 모습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당당한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25kg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수척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준이 주방에서 나와 소진 옆에 섰죠. 소진 씨, 아니 대표님. 신제품 반죽 완료했어요. 도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준 씨, 집에서도 대표님이라고 불러? 소진이 도준을 흘겨봤죠. 농담이야. 여보. 도준이 웃으며 소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같은 모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3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8살이 된 은호가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은호야, 뛰면 안 돼. 손님들 계시잖아. 소진이 은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어. 빨리 나와보래. 은호가 소진의 손을 잡아 끌었죠. 매장 밖으로 나가자 정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엄마, 이게 뭐예요? 소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정희가 꽃다발을 내밀었죠. 소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이요? 소진의 숲 개업 5주년이잖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죠. 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다. 정신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소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우리 딸이 어쩌다 제빵 명장까지 됐는지. 엄마는 아직도 꿈만 같아. 정희가 소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난해 소진은 대한민국 최연소 제빵 명장으로 선정되었죠. 세계 제빵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소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죠. 정희가 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지금이 중요한 거야.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죠. 은호가 정희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빵 만들었어. 맛있어? 은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죠. 정희가 봉투를 열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우리 은호 실력이 엄마 닮았네. 맛있다. 정희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제빵사 될 거야. 은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 우리 은호 분명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소진이 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도준이 가족 곁으로 다가왔죠. 장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 준비해놨어요. 도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사위. 정희가 도준의 팔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한편 시내 외곽의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 맨 끝에 초라한 모습의 여자가 서 있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 여사는 갈 곳이 없었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다음 분요. 봉사자가 박 여사를 불렀죠. 박 여사가 멍하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봉사자가 물었죠. 밥밥 주세요. 박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봉사자가 밥과 국을 담아 건넸죠. 박 여사가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죠. 여기 반찬 더 드릴까요? 봉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박 여사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진이가 미역국 잘 끓였는데 박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옛날 소진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끔 박 여사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 그 미역국을 바닥에 쏟아버리며 간도 못 맞추냐고 소리쳤었죠. 그때 왜 그랬을까? 박 여사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공사 현장에서 진호가 삽을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져 있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야, 강진호. 쉬는 시간 끝났어. 이래.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진호가 삽질을 하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조각을 꺼냈죠. 소진이 제빵 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진호가 신문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죠. 강진호, 뭐해? 현장 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진호가 신문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삽을 들었죠. 시간이 흘러 소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소진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죠. 자, 어르신들. 미역국 나왔습니다. 소진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어르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시내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급식 봉사였죠. 소진은 매년 생일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힘든 상황에 있는 엄마들에게 미역국과 빵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매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한 분이 소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소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시울을 붉혔죠. 소진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정희가 소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요? 소진이 고개를 돌렸죠. 응. 내 아버지도 남 돕는 걸 좋아했거든. 넌 아버지 닮았어. 정희가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 생각나요. 저 어릴 때 빵 사주셨던 거. 그래, 아버지가 빵집 앞 지나갈 때마다 너한테 빵 사줬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빵사가 됐나 봐요. 소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죠. 도준이 은호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은호가 할 말 있대. 도준이 소진에게 말했죠. 뭔데? 소진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뒤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 들었죠. 은호가 직접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엄마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야. 소진이 은호를 꼭 껴안았죠. 정희가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뭔지 알아?
정희가 도준에게 물었죠. 뭔데요, 장모님? 도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야. 바로 우리 소진이를 바르고 강하게 키운 거야. 정희가 소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모님. 저녁 무렵 소진의 숲 본점 옥상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소진이 정희의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때 저 구해줘서. 소진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죠. 고맙긴. 엄마가 해야 할 일한 것뿐이야. 정희가 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은호한테 그런 엄마가 될게요. 소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정희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준이 은호를 어깨 위에 태우고 다가왔죠. 와, 높다. 은호가 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은호야, 저기 봐. 노을 예쁘지? 도준이 석양을 가리키며 말했죠. 응, 진짜 예뻐.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밀가루 포대를 나르며 찬밥을 먹던 그 시절은 이제 먼 옛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외 지점 준비 어떻게 돼가? 소진이 도준에게 물었죠. 순조로워. 다음 달에 출장 가면 될 것 같아. 도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려보자. 소진의 눈빛이 반짝였죠.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패기가 넘치네. 정희가 말했죠. 장모님도 같이 가셔야죠. 도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나야 손주랑 집에서 놀아야지. 너희들 다녀와. 정희가 손을 저었죠. 은호가 정희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랑 빵 만들자. 은호가 말했죠. 그래, 할머니랑 빵 만들자. 정희가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석양이 네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바닷바람이 불어와 소진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소진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빵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왔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소진이 평생 사랑해온 냄새였죠. 소진이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남편, 아들. 소진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었죠. 행복해. 소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소진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4시에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소진이가 세계적인 제빵 명장이 되기까지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하지만 그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딸을 지켜본 엄마 정희의 사랑, 재능을 알아봐준 도준의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소진 자신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분,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분,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지쳐 있는 분.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건 아니에요. 소진이처럼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 정희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못 찾았다면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